혹시 스케일링 대신에 이것 해달라고 하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잇몸 치료인데요. 잇몸 치료는 치과에서 절대 먼저 안 해준다. 잇몸 치료 해주면은 양심치과다. 가성비 최고의 시술이니까 치과 가서 꼭 받으라. 이런 말에 속아서 무작정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사실 잇몸 치료는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정기적인 잇몸 치료로 가장 대표적인 게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당연히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매일매일 하는 방청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잇몸 치료가 치근활택술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치아 뿌리에 붙어있는 치석까지 제거하는 게 치근활택술이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치석 범위를 넘어서 염증까지 붙어있을 때 하는 치료를 치주소파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게 잇몸 치료예요. 사실 1단계까지는 환자분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치근활택술이라든지 치주소파술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나면 처음에 치료를 받으셨을 때 후유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전에 없던 치아에 과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강약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심하게 하는 경우는 치아 뿌리 표면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시린 증상, 지각과민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진단 없이 해주는 병원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잇몸 치료에 관해서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댓글이 있던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잇몸 치료는 수가도 낮고 체어 타임만 잡아먹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가 필요해도 굳이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좀 가슴이 조금 시리긴 한데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좀 맞는 얘기긴 합니다. 잇몸 치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요. 한쪽 부위를 잇몸 치료를 했을 때 환자한테 받는 비용은 1, 2만 원 정도고, 국가에서는 사실 2만 원 정도 토탈 해가지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진료 비중이 높은 지역 기반의 동네 치과라면은 사실 그런 잇몸 치료에 상당히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플란트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뒤쪽만 임플란트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잇몸 상태도 다 집중을 해서 전체적으로 토탈 진료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 치료인데, 임플란트만 이제 많이 보는 이제 강남치과병원에서는 사실 임플란트만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만 받으세요. 잇몸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진행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는 주변의 잇몸 상태가 건강하고 좋아야지 그 임플란트도 치료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치료 관점에서는 잇몸 치료와 임플란트는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병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지만 어쨌든 치과의 좀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병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잇몸 치료를 먼저 권하는 치과는 최소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믿고 다니세요. 제 생각에는 70%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잇몸 치료를 권하는 치과가 잇몸 치료를 통해서 내 환자의 구강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끌어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저희 역시도 임플란트 진료가 전체 진료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내방을 하세요.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표 원장인 제가 직접 구강 검사를 하고 방사선 검사, 문진 등의 과정을 통해서 치아 상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잇몸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거나 적어도 2, 3년이라도 더 쓸 수 있다면 적극적인 잇몸 관리를 계획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세 번째 댓글은, 단 상태가 심한데 마취 없이 하는 곳은 흉내만 내는 곳입니다. 잇몸 치료라고 해놓고 사실상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잇몸 치료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주 치료 전 스케일링입니다. 본격적인 치주 치료를 하기 전에, 즉 잇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잇몸 위에 노출되어 있는 치석과 치태를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1차적으로 잇몸의 염증 상태를 낮춰주고서 본격적으로 잇몸 치료 시 감염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치근활택술이에요. 치근활택술 같은 경우는 치료 부위에 깊은 치석까지는 있지만은 염증 조직까지는 아직은 없어서 잇몸 속에 뿌리에 붙은 깊은 치석만 제거하는 치료를 치근활택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마취를 할 수도 있고 마취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치주소파술이에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깊은 치석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주변에 잇몸 염증들도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으면 무지하게 아파요. 이 단계에서는 마취를 반드시 하고서 치석과 염증 조직을 같이 긁어내야 합니다. 일단 상태가 심각하다는 기준은 염증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치과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염증이 심해서 그냥은 제거가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마취를 하고서 잇몸 치료를 하는 거고, 내가 마취 없이 잇몸 치료를 받은 거라면은 마취 없이 하는 치근활텍스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댓글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마취 없이 진행하는 치근활텍스를 받고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기도 해요. 다음 댓글은 또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치과 위생사한테 위임하는 곳은 거르세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치과 위생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치석을 제거하고 구강 위생 교육, 예방 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치과 위생사라고 해서 스케일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치주 치료 전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그널텍스 같이 치료 목적의 술식으로 하는 경우는 치과 의사가 직접 하긴 해야 돼요. 이러한 치근활텍스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의 직접적인 시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처치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마취를 하고서 하는 치근활텍술이나 치주소파술 같이 깊이 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댓글이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3개월마다 받지는 않거든요. 예, 잇몸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고혈압, 당뇨와 같이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혈압,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내과 가서 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약을 먹어야지만 혈압이나 당뇨가 겨우겨우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잇몸 질환의 경우는 치과에 오셔서 2, 3개월마다 잇몸 치료라는 약을 받으셔야 돼요. 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드시는 약이 다르듯이 잇몸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경증인 환자분들은 6개월이나 1년마다 주기적인 잇몸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신 환자분들이 있는 거고, 중증까지 이제 올라가서 거의 이제 사망 직전에 치아를 갖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2, 3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주기적인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가지고 3개월마다 시행되는 잇몸 치료는 다시 계속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거의 빼기 직전에 매우 심각한 치아 상태를 갖고 있고 관리도 못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라면은 3개월마다 받으시면 좋은 거고, 통상적인 환자분들이라면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대표 원장 밑에서 페이닥터를 많이 고용한 곳이 의외로 잇몸 치료를 잘합니다. 원장님이 귀찮다고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병원 내에서는 젊은 의사가 잇몸 치료 감각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저희 병원을 두고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절대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귀찮다고 환자분들의 잇몸 치료를 부원장님들한테 던지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원장님이 한 4-5분이 계세요. 잇몸 치료 잘하세요. 1년 차서부터 한 20년 차 원장님들까지도 다 잇몸 치료를 해주시는데, 솔직히 제 환자를 제가 잇몸 치료를 하면 좋은데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수술실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제 환자들의 잇몸 치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장님들께 잇몸 치료를 꼼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댓글이 어떻게 보면 맞다, 하지만은 저도 맘먹으면 잇몸 치료를 잘할 수는 있거든요. 잇몸 치료가 필요 없을 때는 안 하는 것도 진짜 양심 진료입니다.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도 되고 수익도 생기는 진료긴 하지만은 환자의 잇몸이 건강하다면은 굳이 자극을 줄 필요는 없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거 해달라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필요치 않은 시술을 하지 않는 것도 양심 진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평소 관리입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먼저 본인의 칫솔질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잇몸 치료는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받지만은 칫솔질은 매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매일 잘못된 방향으로 잇몸 치료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바른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이제 많은 영상들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영상 한두 개만 보고서 치료를 이제 결정하시기에는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섬세한 분야이긴 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최대한 도움되는 정보로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